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그들도 모르는 그들의 생각을 읽어라. 비합리적인 소비 심리를 파고드는 100가지 마케팅 전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51번째부터 100번까지 내용입니다. 51번째는요. 잠재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영업사원이 당신을 편안하고 푹신한 의자에 앉게 하면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영업사원이 진심으로 편안함을 배려해 주었거나 아니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많이 당신이 내리라는 것을 영업사원이 이미 알고 있다든지. 따라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푹신한 의자에 앉힌다든지 무언가를 전달한다면 딱딱한 물건은 되도록 피하라고 합니다. 또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라고도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딱딱한 태도를 보이기를 바라지 않는 이상 사무실이 앉을 만한 곳은 모두 푹신하게 만들기를 권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8부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52번째는요. 벽에 거울을 걸어라 입니다.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관객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소리내서 말하거나 원하는 미래를 상상할 때 거울을 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행동에 실제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적어도 짧은 시간 동안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바람직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영양 및 설득 전문가로 로버트 찰디니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는 행동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이 그려진 그림을 직원 휴게실에 걸어 놓았고 커피나 차 마실 때마다 동전을 집어넣도록 한 상자 속에 이렇게 예전엔 돈이 사라졌는데 돈이 사라지는 일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왜 교회나 다른 예배 장소의 입구에 거울이 많이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기부자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3번째는 천국에 가까이 다가가라. 너그러움을 높여라. 높이 있는 것을 성과 연관시키는 현상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은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의 신체적인 위치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도는 통제하고 태도는 바꾸라고 이야기하네요. 고도를 반드시 염두에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지하실 밖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에게 높은 곳에서 찍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고도 효과가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그려진 벽 하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걸어두면 좋다고 하네요. 아기의 힘 54번째입니다. 이 아기 먼저도 나왔는데요. 아기 사진이 있는 지갑이 주인에게 돌아올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후손을 보호할 목적으로 아기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라는 게 이 연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기를 이용해서 이타심을 키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이나 보호와 관련된 제품군들은 이 아기 효과를 더 톡톡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네요. 55번째는 크게 주고 더 크게 돌려받아라 입니다. 이 호혜의 원칙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도 답례로 무엇인가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가 은연중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독일 연구원 아르민 팔크가 실시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선물이 클수록 효과가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잠재 고객에게는 따라서 선물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호혜의 원칙은 영향력이 실로 강해서
고객에게 우편물을 보낼 때 다양한 선물을 함께 보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물에 조금만 변화를 주어도 응답률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휴가가 가장 뛰어난 비용 효과 전략을 알아내는 유일한 길은 실제로 테스트해 보는 거라고 하네요. 56번째는 개인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아이 8명의 사진을 본 사람과 굶고 있는 아이 1명을 본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기부금이 컸을까요? 8명의 사진을 본 사람이 아니라 이 1명을 본 사람이 50% 더 적은 금액을, 그러니까 2배로 더, 1명을 본 사람이 2배로 더 기부금을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체가 아니라 이 개인을 공략하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룹보다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을 봤을 때 더 강력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57번째는 서류 가방을 버려라 입니다. 비즈니스와 돈에 관한 단서는 피해야 합니다. 비영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이미지와 물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잠재 기부자와 직접 만나는 경우라면 컴퓨터, 서류 캐비닛 등 비즈니스 냄새가 나는 물건으로 가득 찬 사무실 대신에 집처럼 아늑한 느낌이 나는 중립적인 환경을 택하는 게 좋고, 돈에 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하나같이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뭔가 이렇게 딱 부러지는 정장이나 양복, 말쑥한 서류 가방, 이런 몽블랑 만년필 대신에 편안한 복장으로 좀 더 여유로워 보이는 차림이나 이런 소지품이 좋다고 합니다. 58번째는요. 큰 액수를 불러라입니다. 큰 숫자로 시작하라. 기금을 마련하거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큰 숫자를 먼저 제시한다면 이후에 제시되는 훨씬 적은 금액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9번째는 광고 카피입니다. 59번째는요. 뇌를 놀라게 하라입니다. 관객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요. 뇌는 끊임없이 예상하고 비교함으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걸 제시할 때만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60번째는 간단한 슬로건을 이용하라입니다. 절약에 관한 간단한 슬로건을 이용해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돈을 절약하게 해주겠다라는 슬로건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이는 잠재력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슬로건을 만들어서 당신 브랜드의 마케트 전략의 중심에 두기 바랍니다. 61번째는요. 광고 카피는 섹스피어처럼입니다. 로버츠에 의하면 일시적인 혼란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뇌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를 접할 때 활동이 갑자기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로버츠는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사랑받은 것 또한 그가 선택한 단어들이 두 독자의 뇌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2번째는요. 머핀이 실제로 머핀이 아니더라도 요령 있는 식당 경영자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건강에 그다지 유익하지 않은 음식에 새 이름을 붙여주면 소비자의 관심을 더욱 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칩에다가 야채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파스타와 야채가 함께 나오는 요리는 샐러드라고 붙일 때 더 건강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케이크는 머핀으로 부르는 것이죠. 아침 식사로 당근 케이크를 주문할 사람은 없어도 당근 머핀을 주문할 사람이 많게 되기 때문에 머핀이라고 부르니까 크림치즈가 얹어 있는데도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들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넘어서 제품군의 이름을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63번째는요. 백분율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강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실제 숫자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백분율이 아닌 실제 숫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혜택에 관해 이야기할 경우 보통 숫자를 이용하면 영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64번째 마법의 키워드는 공짜입니다. 공짜는 거의 공짜라는 말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납니다. 공짜 키세스 초콜릿이
저렴한 트러플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특정 고객을 겨냥한 제품의 샘플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권하는 상황이라며 공짜 대신에 매우 저렴한 가격에서 제공하는 게 낫습니다. 65번째 마법의 키워드는 새로움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새로운 것에 매력을 느끼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가 고객과 오랫동안 쌓아온 친밀감을 활용하며 새로운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66번째는 소비자에게 먹히는 형용사입니다. 마음을 끄는 감정이 풍부한 형용사는 개성 없는 광고 카피 효과를 크게 증진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샌드위치 가게에서 햄달걀 치즈가 들어간 통밀빵 샌드위치라는 말보다는 저희 블랙퍼스트 파워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은 견목에 훈제한 기름기가 적은 햄과 갓 깬 싱싱한 달걀로 시작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붙이는 게 더 먹음직스럽고 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는 주로 명사와 동사를 통해 전달하고 형용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서 읽는 속도가 느려지고 메시지가 헷갈릴 우려가 있습니다. 감각이나 또 감정에 별로 호소하지 못하는 지루한 만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급 음식 같은 경우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생함, 감정적 향수를 불러일으킴, 구체적 브랜드명 이런 식으로 생생한 형용사로 당신의 카피를 양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67번째는 내는 이야기는 좋아한다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타고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잠재적인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당신의 상품이나 브랜드가 등장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써서 액션, 움직임, 대화를 비롯해 고객의 뇌의 다양한 부분을 활성화할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번째는 상품을 추천하는 이야기를 활용하라입니다. 우리는 일화가 상품을 판매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통계는 상세한 일화에 비해서 뇌가 느끼거나 흥미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성공을 거둔 인포머셜이나 언제나 경험자가 직접 들려주는 개인적인 성공 사례가 포함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인포머셜 이야기는 대체로 세부적인 정보를 많이 제공합니다. 상품을 사용하기 전 그 사람이 상황이 어땠나, 그 사람이 어떻게 느꼈나, 상품을 사용한 첫 경험이 어땠는지 등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정보는 하나같이 뇌가 듣는 내용을 모방하는 능력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짧은 추천 이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상품을 추천하는 이야기를 개인적인 일화로 바꿀 수 있다면 영향력은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상품의 이름과 얼굴 이야기를 더하는 홍보 방법은 우리 뇌가 진화한 방식에 적합하고 더욱 설득력 있고 사람들의 기억에도 더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69번째는 한마디 말이 천장의 사진보다 나을 때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글이 다른 미디어를 능가합니다. 텔레비전처럼 대단히 시각적인 매체도 글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놀라운 이미지나 사운드 등을 담고 있는 다른 어떤 광고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브랜딩 효과와 소비자의 기억에 남아야 한다는 관점에 볼 때 커다란 구글 로고를 화면에 항상 띄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구글 광고의 핵심을 마음을 사로잡는 줄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글 광고는 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놀라울 만큼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70번째는 100만 불짜리 피클입니다. 어떤 연설자가 피클 이야기를 했는데요. 피클이 샀는데 보니까 누가 먹다 남은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를 슈퍼마켓 산 곳에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이 아마 퉁명스럽게 하고 형편없는 서비스가 시작돼서 다시는 여기를 가지 말아야겠다고 연설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슈퍼마켓이 안 좋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는 만들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 좋은 서비스나 문제 있는 제품에 대해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잊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어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서 100만 불짜리 피클 이야기가 탄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바로 소비자 이야기인데요. 71번째, 복잡한 상품을 위한 간단한 마케팅. 결정이 복잡할수록 생각도 많이 하고 신중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는 합리적이고 명백한 진실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하는 연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암스테르 대학교에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관해 연구를 진행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는데요. 간단한 결정은 심사숙고해서 내릴 때 결과가 더 좋고, 복잡한 결정은 직관으로 내릴 때 결과가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상품을 사도록 간단한 이유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일부 복잡한 결정은 오래 생각하지 않고 내리는 게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고 하네요. 그것이 우리 마케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동차와 같은 복잡한 상품을 판매한다면 고객에게 당신의 제품을 구입해야 할 간단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72번째는 정보를 먹는 동물에게 팔아라입니다. 정보를 먹는 동물이라는 용어는 정보 소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재미있는 말로 한동안 애용됐다고 하네요. 그러나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빙 비더만은 이 용어를 더 특정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즉 정보와 학습에 타고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지식 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사진을 보는 것처럼 간단한 정보여도 좋은데요. 전통적인 광고 법칙에 의하면 메시지는 반복하는 것이 고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이 비더만의 연구는 뇌가 새로운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친숙한 이미지는 무시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만큼 광고 기획자들은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과 뇌의 보상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73번째는 욕구 대 의무의 갈등입니다. 하버드 연구원 토드 로저스와 캐서린 밀크맨은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가지 성격, 즉 욕구의 자아와 의무적 자아가 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연구는 욕구 대 의무의 전투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즉시 소비하겠다는 결정적인 식품들은 욕구와 관련된 식품들이 많았고 미래에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식품들은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욕구의 자아는 단기적인 만족감, 군것질, 식품, 지금 당장 소비하기, 텔레비전 보기가 여기에 해당했고요. 의무적인 자아는 장기적인 혜택, 건강, 식품,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기, 운동하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품목과 구입해야 하는 품목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마케터들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거의 모든 마케터가 욕구와 관계된 상품이나 의무와 관계된 상품을 판매해서 두 가지 모두를 판매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욕구를 자극하는 품목은 당장 쓸 수 있게 판매해야 합니다. 반면에 의무와 관련된 품목은 미래에 사용할 목적을 염두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저자들은 온라인이나 카탈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들의 경우 상품을 홍보할 때 배송 소요 시간도 엄두에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을 즉시 배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욕구와 관계된 품목을 더 많이 주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문해서 배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돈을 덜 쓸 우려가 있다라고 경고하네요. 74번째는 구두쇠에게 팔아라입니다.
한 1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소비자를 세 부류로 나누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그 세 부류 중에 24%는 구두쇠 부류고 60%는 갈등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 15%는 낭비벽 있는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4%에 해당하는 구두쇠들은 고통을 최소화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입니다. 두루두루 고객에게 효과가 있을 만한 접근법은 지출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것입니다.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조금 저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할인가를 제시하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판매 상황에서 할인 정책이 바람직한 옵션이 아니거나 아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격을 다른 방법으로 묘사하기를 권하는데요. 1년 회원권의 가격이 $120라고 알려주는 대신에 한 달에 $10만, 하루에 33센트만 투자하면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달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구두쇠인 고객에게는 상품의 가치에 비해 가격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알려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 반복적인 고통 지점을 피해야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휴대폰 요금, 헬스클럽 회원권, 옵션이 딸리는 제품은 개별적인 품목을 패키지로 묶어서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상품을 패키지로 판매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DVD에 이길 배송료를 설명할 때 $5가 듭니다. 에서 $5밖에 안 듭니다. 라고 말을 바꾸었더니 구두쇠들의 반응률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75번째는 낭비벽이 있는 사람에게 팔아라 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낭비벽은 한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마음껏 쓰게 하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향락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을 둘 다 공략하는 것이고요. 이들은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판매 제안이 실용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들은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제안도 훨씬 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신용 옵션을 제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빚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이 그룹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향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으므로 신용카드 옵션과 다른 할부 서비스를 둘 다 제공하면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어 때문에 시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집단에게는 가격보다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주력하는 게 낫습니다. 즉각적인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중에 한 가지는 아니었지만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들의 행동 성향을 살펴봤을 때 그들이 즉각적이거나 빠른 시간 안에 만족감을 느끼는데 더 민감하리라고 추정합니다. 옵션으로 이윤을 높여야 합니다. 낭비벽이 있는 사람들은 지출의 고통에 덜 민감한 만큼 일부 판매 상황에서는 매력적인 판매 제안으로 고객의 관심을 끈 다음 옵션을 더해 이윤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패키지 가격의 그물 효과로 성사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76번째는 대회를 주최하라 입니다. 골프 레슨이나 패시에 $10억, 대회 상품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주최하는 대회는 자선단체가 주관하는 것과 동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첨 확률이 낮더라도 굉장한 상품을 내거는 편이 좋습니다. 77번째는 색다른 개인화 전략입니다. 간단한 개인화를 넘어서 조금 더 노력하라입니다.
다이렉트 마케팅 담당자들은 개인 맞춤형 광고물이나 이메일이 일반형보다 거의 매번 나은 성과를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 고객에게서 이보다 더 나은 반응을 원할 경우는 암묵적인 자기중심주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명단 분할, 향상된 개인화, 생일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78번째는 더 많이 기대하고 손에 넣어라 입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는데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는 실제 경험은 고객의 기대치와 제품에 대한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와인 라벨은 입맛을 돋습니다. 기대한 것이 현실이 됩니다. 제품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와인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높지만 달성할 수 있는 기대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고객의 경험이 향상되게 되는 데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말은 제품의 질, 맛, 성능 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되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하라는 의미입니다. 79번째는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하라입니다. 작은 깜짝 선물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샘플을 제공하되 브랜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요. 박스 안에 깜짝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배송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11번째는 남과 여입니다. 80번째는 짝짓기를 염두에 두어라 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물건을 살 때 전략을 달리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물건을 살 때 사는 것에 과시를 하긴 하지만 좀 더 운전을 하거나 자신이 있거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집에 둘 수밖에 없는 품목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만 혼자 하는 활동은 기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남성 고객을 공략할 때는 자신의 명성과 이성적인 매력을 높이려고 돈을 쓴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들은 비싼 스포츠카나 고급 음식점 등에 돈을 씀으로써 자신이 경쟁적으로 안정됐고 또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런 남성에게는 마케터들이 평균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마케터들이 평균 이상의 성공률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여성 고객을 공략할 때는 여성은 시간을 과시적으로 쓰도록 유도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찾는 비영리 조직은 봉사행위를 인정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 연구는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 행위가 공적으로 눈에 띄어야 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네요. 남성은 간단한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81번째. 여성은 언어 처리 과정이 추상적인데 반해서 남성의 경우는 더 감각적이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활동을 할 때 뇌의 다른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남성을 공략할 때는 간단한 카피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카피는 전형적으로 남자들이 언어를 덜 추상적이고 더 감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황한 카피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82번째는 여성이 남성보다 영업을 더 잘한다. 이 책에서는 여성은 타고난 사회적 기술과 감정에 민감한 성향 덕택에 자연적인 이점을 지닌다고 합니다. 더 영업을 잘한다고 하네요. 남성 고객을 상대할 때는 공작새 효과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낭만적인 정화는 영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 상황에 2차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남성의 경제적인 지위나 권위에 미묘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동차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는 이런 공격적인 접근법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자동차의 할부금 정도면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주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또 이 서류에 단독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좋습니다. 따라서 부드러운 접근법으로 고객에게 아름다운 꼬리 깃털을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83번째는 여성은 남성을 미치게 하는가입니다.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은 남성이 인지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하네요. 남성 고객은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에 영향을 받고 결정이 단기적이고 충동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마케팅 전략이나 판매 시점에 고객이 접하게 되는 자료에 포함하면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12번째는 쇼핑객입니다. 84번째는요. 제품을 세균에서 멀리 떨어뜨려라 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식품을 먹는 거기 때문에 이 먹는 것과 뭔가 이렇게 혐오하는 상품들을 같이 두는 거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두 거리를 멀리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배치가 중요하겠죠. 규모가 더 작은 환경의 경우는 더 신경을 쓰라고 합니다. 어느 병원의 편의점에서 즉석 국수 제품이 변기세정제와 나란히 진열된 건 저자가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국수가 과연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이네요. 또 투명하고 명백한 위험이라고 해서 투명 포장은 제품이 주변 환경에 의해 쉽게 뭔가 오염될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리가 불확실하고 대단히 다양한 환경,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불투명한 포장을 이용해서 가상의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지켜내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85번째는 질문에 답해서 고객의 마음을 바꿔라입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고객을 신속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당신의 고객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또는 상품평가 사이트나 당신이 운영하는 고객 지원 포럼 등에 올리는 글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질문이나 불만사항이 눈에 띄면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해 왈가왈부하거나 고객을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기분이 언짢을 경우는 그런 논쟁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악감정만 조장할 뿐입니다. 대신에 간단하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고객이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고객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6번째는 사과하는 편이 현명하다입니다.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면 고객의 분노를 삭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기업이나 직원이 사과하길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과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는 고객이 소송을 걸거나 불만사항을 담아서 비디오를 유포하는 식으로 싸움을 계속할 확률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87번째는 바로 촉감의 힘입니다. 고객이 제품을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지거나 손에 쥐게 해주면 물건을 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고객이 마치 그 제품을 소유하고 있도록 상상하고 돕는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냥 가지 말고 뭔가를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88번째는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입니다. 구입하기 힘든 브랜드의 대부분은 고객들에게 대단히 소중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한 가지는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네가 이런 갈등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구입하기가 어렵다. 나는 똑똑하다. 따라서 가치없는 제품을 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뇌가 주로 찾아내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구입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들인 보람이 있어. 쉬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까지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비디오, TV,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9번째는 CEO를 TV에서 내세우지 말라입니다. 행동이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마케팅 캠페인의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만큼 행동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제스처나 자세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면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비언어적인 단서와 전달하려는 메시지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는 메시지 효과가 그만큼 떨어질 것입니다. 90번째는 순서를 제대로 지켜라입니다. 주장보다는 신뢰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마케팅에서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강력한 주장을 앞세운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순서에 의한 점화의 효과를 믿는다면 사실 정보를 미리 제공한 뒤 주장을 펼치는 편이 훨씬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91번째는 감성이 이성을 능가한다입니다. 고객의 감성을 공략해야 합니다. 감성의 바탕을 둔 광고는 만들긴 어려울지 몰라도 통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효과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순전히 감정적인 매력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는 사실 정보를 추가해서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92번째는 첫 인상은 실제로 중요합니다. 당신의 웹사이트가 흥미로운지 아닌지 결정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지요? 몇 분? 몇 초? 칼튼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사람들에게 웹사이트의 이미지를 50m초, 즉 20분의 1초 동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로드 웹사이트가 흥미로운지 결정하는데 충분한다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93번째는요. 웹사이트에 황금 분할을 적용하라입니다. 수학자, 건축가, 조각가, 생물학자, 그래픽 디자이너의 공통점은 바로 수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숫자일지도 모르는 황금 분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황금 분할은 약 1.1618에 해당하고 다음 페이지의 그래픽에 해당하는 등장하는 직사각형인데 이 비율은 수학, 과학,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방문객들이 웹사이트에서 시각적인 매력을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평가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뇌의 타고난 미적 감각에 호소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94번째는 다양한 미디어로 관심을 끌어라입니다. 다른 미디어를 추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요. 첫째로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디어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브랜드화되고 최적화된 미디어를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글에 가득한 검색 페이지에 상위 검색어 10개를 소개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디어가 당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 사이트에 있는 당신의 메시지를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콘텐츠가 이미지와 비디오 결과뿐 아니라 글로만 구성된 결과에도 골고루 등장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좀 더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비디오와 이미지에 포함된 검색 결과에 더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의 웹사이트에 대한 미디어가 있을 때 그 웹사이트에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랭킹의 혜택을 누릴 가능성도 있죠. 95번째는 보상 대 호혜입니다. 방문객에게 원하는 정보를 주고 난 다음에 개인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연구들이 방문객이 원하는 정보를 먼저 볼 수 있을 때 개인정보를 입력할 확률이 2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입력하게 하고 결과를 주는 것보다는 결과를 주고 나중에 입력하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서식 작성에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접근법은 서식 작성에만 유용한 게 아니고 심리학에서 말하는 호의 원칙에 의하면 미리 보상을 받은 방문객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부하는 등 웹사이트의 운영자가 원하는 행동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96번째는 희소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마케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희소성 전략을 이용합니다. 전자상거래의 달인 아마존의 경우는 재고가 충분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에게 미리 경고합니다. 경고는 주로 4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서둘러 주세요와 같은 메시지로 나타냅니다. 희소성의 효과는 한 번의 클릭으로 주문을 마칠 수 있는 손쉬운 주문 과정과 무료 배송까지 더하며 웹사이트 방문객들에게 카트에 담기 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희소성 전략을 활용할 때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고 단순히 한정 수량이라고 알리는 것보다는 이 가격으로는 현재 2개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하려는 상품의 양이 많아서 재고량이 자주 바뀔 경우는 물건의 희소성을 박진감 있게 알리면 더욱 좋습니다. 방금 1개 팔렸습니다. 또 1개 팔렸습니다. 이제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같은 예입니다. 97번째는 간단한 전략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라 입니다. 만일 광고에서 베이비붐 세대나 어르신들을 겨냥한다면 간단하게 무조건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의력이 흐트러지거나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의 차이가 커지고 또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플한 전략을 고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뇌의 저자 프라디프는 가잘리의 연구를 인용해서 베이비붐 세대나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터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광고 카피나 이미지가 돋보이도록 깔끔한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메시지 주위에 흰색으로 여백을 남기고 특수효과, 음향,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주의력을 흐트리는 것은 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함이 제일 중요하고 글꼴도 간단한 글꼴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98번째는 고객의 상상력을 이용하라 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고객이 이렇게 상상하고 상품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상상한다면 그 상품을 판매하게 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웹사이트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제약이 따르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99번째는 죽음의 코너를 피하라입니다. 당신의 로고를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광고, 기획자들이 인쇄 광고, TV 광고 또는 우편 광고에서 로고를 가장 자주 배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모순 같지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같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측에 있는 하단인데요. 이 페이셜 코딩, 죽음의 코너라고 전문가 데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이 우측 하단은 메인 로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배치했을 때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앞에 중앙에 배치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100번째는 컴퓨터를 사람처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전문가로 만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환경 설정보다는 비즈니스 노트북 전용 컴퓨터 전용 환경 설정 마법사를 더 신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저의 생각은요. 조금 더 일찍 이 책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던 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때 내가 말을 이렇게 할 걸, 또 아니면 이런 방법을 써볼 걸, 이런 자료를 들고 가볼 걸,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던 책이었습니다. 뭔가 기업이라든지 마케터들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든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어쩌면 교과서 같은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